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특집으로 구성하고 있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뉴욕이죠. 서울과 뉴욕의 각각의 이슈라든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핫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시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 장우석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주시장 이번 한 주간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예, 드디어 상승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다우가 1.7%, S&P 500이 1.5%, 나스닥 1.4% 올라주면서 간만에 상승을 보였고요.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업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사실 부동산 업종이 올랐다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보게 되면요. 임의 소비재 업종이 떨어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마존? 예, 아마존이 네, 대표적인 네, 업종이 네. 그 기업인데 네. 워낙 트럼프가 아마존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원인이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존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 기업들이 한마디로 트럼프 때문에 정말 웃다 울다마 난리가 났는데요. 그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과연 찬성하는 쪽이 많을까요? 반대하는 쪽이 많을까요? 기업들이나 어떤 단체를 보게 되면 그거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쪽은요. 흔히 얘기하는 GM 자동차 업체, 그다음에 알루미늄, 철강 업체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요. 반대하는 쪽은 기본적으로 엑슨모빌, 쉐브론, 코코넛필립이라는 어떤 미국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 석유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마트, 보잉, 캐터필러가 포함되어 있는 미국 대외무역위원회, 그리고 타겟, 디즈니, 갭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 의류 신발협회, GE, 존슨앤존슨, 포드, 시티가 포함되어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 이거는 거의 30만 개의 기업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000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는 미국의 소매협회, 그리고 6만 5천 개의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는 미국 중소기업협회. 쉽게 얘기해서 협회 쪽으로 보게 되면요. 총 47개 협회 쪽에서 44개는 반대하는 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트럼프가 계속 밀고 나가기에는 녹록치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장 11월 달에 중간선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론이 이런 상황에서 사실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기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조만간 어떤 협의를 통해서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또 4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어닝시에 돌입하게 되면은 이런 것보다는 기업 실적에 저희 초점 맞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 유통하는 분들도 약간의 지금 이게 좀 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 때문에 수많은 문 닫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벌써 3월밖에 안 됐지만 지금 벌써 수백만 평의 자리의 정도의 어떤 소매점 있죠. 공간이 사라졌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한편에서 이들이 또 중국에서 많은 것들을 수입하는데 그렇게 또 반대하는 목소리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이하게 공매도가 요즘 또 주가 떨어지니까 많이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신다면서요. 미국은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한데 이거를 굉장히 부러워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소매업체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공매도 쳐져 있는 기업들이 한번 주가 현황을 좀 볼 건데요.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JCPenney 백화점입니다. JCPenney요? 예, JCPenney가 지금 나간 차트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망가진 주가의 모습인데요. 그러네요. 무려 유통 주식수의 41%가 공매도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주가가요. 지금 보면 불과 3달러 아닙니까? 3달러인데 뭐 할 게 있다고 또 공매도를 합니까? 이거 나쁜 사람들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공매도가 나와주면서 사실 아마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는 계속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전체 유통 주식수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공매도 비중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좀 아픈 종목인데 언더아머입니다. 언더아머 역시 유통 주식의 34%가 공매도입니다. 저것도 역시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났는데 그나마 최근에 좀 반등을 한다고 그래서 저 정도고요. 굉장히 주가의 하락이 심각했던 어떤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게임스톱 아십니까? 게임스톱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게임스톱으로 아는 게 저희 아들이 게임스톱에 자주 왔다 갔다 하죠. 비디오 게임을 살 수 있는 사고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해갖고 한번 샀다가 뭐 100불짜리 샀다가 쓰다가 또 한 40%에 팔고 이런 거 하는데 맞죠?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유통 주식의 32%가 공매도 비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역시 꾸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츠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허츠요? 허츠는 렌트카 업체입니다. 이건 이제 우버 때문에 허츠. 허츠가 이제 우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공매도 비중은 26.8%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공매도라는 게요. 한번 치고 나면은 이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 굉장히 위험한 사실 이제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추천은 안 드립니다만 어쨌거나 공매도가 많이 들어간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준비한 이슈 한번 간단히만 정리해봤고요. 저희 프로그램 내 또 메인 코너죠. 뉴욕과 서울의 크로스 체크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했는지 저희가 세 종목, 우리가 합의 6개인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파이낸셜 증권회사, 이트레이드요. 우리나라에서는 키움증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MGM 리조트 뭐 가보신 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선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겠고요. 알트리아는 담배사로 알고 있는데 알트리아 그리고 LG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트레이드 파이낸셜 이거 저희 코너에서는 처음 다루는 종목인데요? 예, 처음입니다. 이트레이드 파이낸셜을 처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그 로빈후드라는 앱을 좀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로빈후드요? 예, 로빈후드. 근데 네. 이게 사실 앱인데요. 네. 이 주식 거래를 하는데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 무료입니다. 미국에서는. 수수료 없이 이벤트라는 게 아니라. 예, 아예 수수료가 없고요.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뭐 대출, 그다음에 대차 이런 걸 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게 바로 그 앱이거든요. 앱이요? 예. 네. 사실 보게 되면 증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네. 증권사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저 기업 때문에 지금 주가가 사실 그렇게 환경이 좋지는 않거든요. 증권회사가. 예, 증권회사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 업체 영향이 컸다라고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트레이드 파이낸셜은 360만 개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고 있고요. 평균 20만 건 이상의 하루에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 전체 비중에서 보게 되면요. 이자 수익이 63%, 네. 그리고 매매 수수료가 19%, 관리 서비스가 15%.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매 수수료 비중이 거의 낮춰진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로빈후드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찰스샵에 이어서 제2의 증권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온라인 특화 증권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국으로 치면 약간 키움증권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실적을 좀 보시면 제가 표가 나가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네 가지 증권회사의 이제 표를 보여드릴 건데 오른쪽에 있는 노란 막대기는요. 2017년 상반기의 실적이었고요. 네. 왼쪽에 있는 파란색 막대가 하반기의 실적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주황색보다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커진 게 바로 맨 왼쪽에 있는 이트레이드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M&A를 통해서 100만 개 이상의 계좌를 더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850만 주의 자사주 매입을 또 했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또 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올해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레이몬드 제임스처럼 네. 역시 강력 매수 의견을 얘기할 겁니다. 네. 앞서 이트레이드를 말씀하셨다면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키움증권이죠. 네, 키움증권 그 이상 이하도 지금 없다라고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레포트를 얼마 전에 냈는데요. 키움증권이 분기당 무려 1천억 원의 수익을 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기당 1천억의 수익은 다 누구한테서 나왔냐면 여러 시청자분들한테서 돈이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앞서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앞서 이트레이드 말했지만 로빈후드 이런 게 아무리 나와도 점유율 올라가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인데요. 작년 여름인가요? 작년 여름부터 해서 일부 대형 증권사에서 3년 무료, 5년 무료, 어떤 곳은 10년, 20년 무료, 평생 무료까지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4분기 얘기인데요. 전분기 대비 소위 브로커리지 수익이 증가한 것은 딱 보면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이. 일평균 거래대금은 17%밖에 늘어나지 않은데요. 나머지들은 보세요. 대신, 삼성, 미래에셋, 한투는 평균 대비 부족하거든요. 근데 보면 키움증권만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26% 늘어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거 보이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정말 확실할 것 같아요. 바로 이건데요. 키움증권의 코스닥 시장 점유율만 보면 25%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거래하신 분의 여러 시청자분들의 나는 코스닥 간다 하신 분의 4명 중에 1명은 어디서 하냐? 키움에서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가 크다고 하지만 15%. 나머지는 다 그냥 고만고만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 회사도 열심히 하겠지만 고만고만한 것들이고요. 나머지 3% 이하는 구분이 안 돼, 구분이. 거기에 보면 키움증권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행동에 답은 있다는 것이 바로 보여준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참고적으로 15만원의 목표 주가요. 업종 내 탑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정도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두 번째로 갈까요? 예, MGM, MGM 리조트인데 이건 카지노 업체입니다. 카지노 네네. 업체인데 많은 분들이 작년 10월 달에 스테판 페독이라는 사람이 총기 난살해갖고
라스베가스는 안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가 왜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작년 가을쯤. 네, 그렇죠. 근데 카지노는 마카오를 봐야 됩니다. 마카오를. 네. 마카오가 사실 이제 시진핑 정부가 처음 들어서고 나서는 이게 금지가 됐었거든요. 도박이 안 됐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요. 이 기업이 마카오에서 1월 달에 카지노 매출이 무려 36%가 증가했고요. VIP 카지노가 또 있습니다. 이게 50%가 증가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카오가 되면 다 잘 되는 거거든요. 네. 또 두 번째로 오픈한 코타이 리조트가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나가는 사진인데요. 네. 이게 바로 복합 리조트인데 여기서 카지노를 하는 거죠. 이게 마카오입니까? 네, 마카오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두 번째로 지은 건데 이게 거의 한국 돈으로 치면 4조 원이 들어간 아주 최대 리조트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보게 된다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어떤 목표 주가 $40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경쟁사가 하나 있는데 윈 리조트가 있습니다. 윈 있죠, 윈. 예, 윈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 경쟁사에 있던 그 스티브 윈이라는 CEO가 이 스티브 윈이 최근에 성추행설로 사임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GM 리조트의 반세기까지 반영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40 목표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게 딱 보니까 제가 뭐 도박 그런 거 안 하지만 MGM 코타이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부쩍 드는데요. 비쌉니다, 되게. 비싸지만 한 번쯤 가볼 수 있죠. 한번 가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파라다이스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파라다이스를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최근에 증권사 의견을 오늘 좀 순서를 바꿔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신한증권, 이베스트, 하남, NH, 한국투자증권들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 유한타는 강력 매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라다이스는 하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45% 정도, 45.7%가 정확히 나오고 있고요. 매출 구성은 역시 카지노가 한 83%, 호텔이 한 14%, 그리고 기타가 한 3%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커리에 있는 카지노, 서울에 있는 워커리요. 그리고 부산에 파라다이스 호텔 이런 거 다, 그 제주도에 있고 뭐 등등등등 있는 거가 되겠고, 이번에 이제 인천 쪽에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많은 의견, 미리 말씀드리면 많은 증권사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 의견은 오늘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마카오, 우리나라에서 마카오 가는 게 결코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홍콩 가서 잠깐 하면 뭐 금방 5시간 안에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마카오도 있고요.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시아예요, 아시아에. 신규 또는 기존 카지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MGM 리조트도 막 새로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호화 설비들요. 거기뿐만은 아니죠. 베트남은 공산당 국가잖아요. 워낙 공산당 국가에는 카지노가 별로 없는데요. 일정 소득 이상의 출입 가능한 카지노에 설립을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직 없는데 올해 안에 첫 번째 카지노가 생기고요. 더더욱 무서운 거는 일본의 수건 사업인 카지노 사업이 빠르면 올해 3개가 허가 납니다. 3개. 뭐 당장 지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보면 새로 만드는 일본의 카지노가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한 6만 원을 한 번에 내야 돼야지 들어가고, 물론 그렇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 입장에서 주 3회 이런 제한은 뒀어요. 뭐 가서 또 피폐해지면 안 되니까. 대신에 외국인은 뭐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너희들 돈을 벌면 한 30%는 나라에 내라. 이렇게 해갖고 지금 여야가 합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일본의 한 뉴스가요. 그래서 일본이 만약 되면 여러 엄청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보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본 무역진흥기구에서 요번에 중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여드려요. 물론 일본의 조사하는 거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중국인이 가고 싶은 여행지에 일본이 탑이고요. 한국은 18.3%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다른 언론에서도 종합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드가 해결됐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으로 중국 사람이 엄청 몰려온다? 별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좀 더 멀고 더 좋은 쪽으로 가려는 어떤 심리가 많이 있고 거기다 카지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좀 기본적으로 악재력한 것 같고요. 특히 이건 두 번째인데요. 한국 사람들도 오히려 또 외국도 많이 좀 좋아하거든요. 특히 일본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국내 카지노가 크게 큰 경쟁력이 있을까 생각 갖고 있어서 저는 다른 증권사 의견이 뭐 적극 매수도 있지만 저는 기술적 매매면 충분하나 정도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본부장님이나 저나 담배랑 멀리하는 사람인데 알트리가 담배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담배 회사를 거느린 모회사죠. 모회사인데 잠깐 그림 먼저 보시면 알트리아가 있고요. 아래쪽에 필립 모리스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씹는 담배를 갖고 있는 스모킬레스 토바코나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 회사도 있고, 와인도 있고 다양한 회사를 거느린 모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담배 회사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담배를 지금 많이 필까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제가 안 데이터 피니까 갖고 모르죠. 왔는데 네. 1965년에 흡연율이 42.4%에서 거의 절반이 핀 거죠. 네. 최근에는요 15.5%입니다. 담배를 거의 안 피죠. 그런데 담배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러니까 미국 나라? 예, 미국에 미국이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돈을 벌고 있을까요? 그동안 담배값을 계속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호주하고 노르웨이는 담배값이 얼마냐면 원화로 치면 네. 15,000에서 2만 원 정도 합니다. 어이구. 예. 그런데 현재 미국은 한 6, 7천 원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얘기하는 건 계속적으로 야 호주는 2만 원 받는데 네. 우리는 이거밖에 안 받으니까 계속적으로 담배를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더 회사고요. 올리자고 오히려. 예, 올리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흡연율이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담배 중독자를 통해서 담배값을 올리는 거죠. 이걸로 어이구. 돈을 벌고 있는 예.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49년 연속 배당을 했던 아주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최근에도 분기 배당 6.1% 인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지금 현재 연 배당률이 4.5%를 자랑하고 있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뭐 담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필립 모리스의 그 아이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코스 있죠. 전자담배 네. 그런 쪽으로 계속 제품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담배값이 이렇게 싸냐 네. 그런 분위기 조성하면서 네. 향후에 담배값 인상을 노리면서 계속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한번 다시 네, 한번 네. 확인되면 제가 아는 상식이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뭐였죠? 아마존 이런 것들은 임의 소비재고 예. 넷플릭스도 임의 소비재인데 맞습니다. 담배는 필수 소비재라는 거 맞죠? 희한하지만 담배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담배가 필수였나 봐요. 예.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예, 저는 뭐 논리적인 건 모르겠고 저는 뭐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1950년대, 60년대 미국 영화, 유럽 영화 보면은요 다 담배 피는 다. 남자고는 다 담배 피고요. 심지어는 영국의 왕실에 있죠. 이게 엘리자베스 여왕을 중심으로 한 좀 미드한 유명한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아버지 우리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폐암으로 걸려고 수술까지 했는데 그래도 침대에서 계속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다 담배 피우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피웠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였다는 생각을 오늘 갑자기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안 잊어버려요. 담배는 그 당시에는 필수였다. 근데 언젠가 이렇게 법이 규정이 바뀌면 좀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알트리아를 지주회사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지주회사 역시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법적으로 1호 지주회사는 주식회사 LG거든요. 그래서 LG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지주회사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아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성장성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고배당에 대한 요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결국 순환출자 고리 해제, 경영 투명성 확보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지주회사로 가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보면 그 1대, 2대, 3대까지 넘어가면 실제로 보면 그 다음 세대에 가면 대부분이 전문 경영 체제로 많이 가거든요. 이게 미국에 워낙 유럽에서 워낙 속담 가치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찌됐건 지주회사 체제로 가고 전문 경영인 중심의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경영 합리화도 되고 주주 이익에 극대화되고 경영에 꼭 관심 없는 대주주들도 그 자식들한테 어떤 지분을 통해서 배당을 통한 소유익을 안전성 있게 가져다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주회사가 좋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LG를 말씀드린 것은 LG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워낙 좋다는 거죠. LG전자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아시다시피 업계 1위의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이 또 요즘 좋아지고 있고요. LG화학은 지금은 주가는 지금 슬로우하지만 하반기에 전기차용 2차 전지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고요. 이런 컨센서스에 비해서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수준에 보면 LG만 보면 LG전자의 주당 순이익이라든가요 목표 주가 대비 지금 주가는 오히려 정체되고 있거나 오히려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주식회사 LG 관심을 이게 바로 그 화면이 되겠는데요. 전통적으로 하나만 더 그림 보여드리면 LG의 주가는 항상 LG전자의 주가 항상 맥을 같이 했습니다.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지금 이 그래프 보시겠는데요. 위에 있는 것이요. 파란색이 LG전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LG 주식회사 LG인데요. LG전자가 2월부터 해갖고 쭉 올라갔거든요. 그건 실적에 대한 판단을, 기대감은 올라갔는데, 주식회사 LG는 결국 LG전자가 좋아지면 좋아져야 되는데, 주가는 떠나 못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한번,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식회사 LG를 트레이딩 매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다음 주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만한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오늘 밤에 일단 고용지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월 11일 날 델타항공의 실적이 나오고요. 4월 13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티그룹,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금융지 실적이 나오니까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뉴욕 앤서울 통해서 더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